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물리량을 가지고 실제 운동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수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였지만 운동의 함수 표현이 길어져서 오늘은 함수 표현과 그래프 분석까지만 하고 운동의 계량과 수식의 표현은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함수 표현과 함수의 그래프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므로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운동이 일어나는 공간과 운동 형태에 따라 운동의 차원을 구분합니다. 운동에 작용하는 시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분석하고 시간과 운동 사이의 함수 관계를 설정하고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그래프 내용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분석하기 전에 운동을 구분해 두겠습니다. 개의 운동은 운동이 일어나는 공간과 운동의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개의 운동이 직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1차원 운동, 1차원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1차원 직선 운동은 오직 직선 위에서 앞으로 뒤로 가는 운동만 하게 되지요. 개가 2차원 평면 안에 움직이는 운동은 2차원 운동이라 하고 3차원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3차원 운동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운동 도중에 속도의 크기는 변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1차원 직선 운동이 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운동은 개가 위치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과정이라는 의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운동은 정지 상태가 아니고 개의 위치가 바뀌는 과정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운동은 변화 그 자체이지요. 시간은 변화의 양을 표현하는 물리량입니다. 시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관점에 따라 정말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만 지금은 변화의 양을 표현하는 물리량이라고 정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양을 표현하므로 방향이 없는 스칼라 물리량이고 무한 연속수인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연속 물리량입니다. 실수이므로 수직선으로 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실수가 시간을 표현하는 수라면 수직선은 시간 수직선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지난 시간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은 직선 위 점이 무한연속이어서 무한연속수인 실수와 1대1 대응이 되었습니다. 시간 수직선은 무한연속인 실수와 무한연속인 순간이 1대1 대응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수직선에서 점이 수를 표현하지만 시간 수직선에서는 순간이 수를 표현합니다. 말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단위값은 시계가 1초 동안 변화하는 크기로 정하고 기준점은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지요. 운동이 개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이고 시간이 변화하는 대상에 대해 변화의 양을 재는 물리량이므로 자로 길이를 재듯이 모든 변화는 시간으로 그 크기를 잴 수 있습니다.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크기가 5초였다. 이렇게 말하면 잘 표현된 것이죠. 이런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고 시간의 기능에 대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양을 재는 물리량인 시간은 변화이기만 하면 그 크기를 재는데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가 길이를 잴 때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위치의 변화이든 속도의 변화이든 가속도의 변화이든 나무의 성장이든 강물의 흐름이든 어떤 변화라도 종류에 관계없이 시간으로 그 크기를 재어서 변화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은 순간의 연속이므로 순간순간마다 그 변화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의 변화의 상태를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과 변화의 상태에는 함수 관계가 있고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인 실수와 순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실수가 실수 대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를 만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변화는 시간을 독립변수로 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함수의 기본 개념은 곧 기초 수학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은 지금 알고 있는 정도에서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변화는 위치의 변화와 속도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함수관계 그림에서 실수로 표현되는 변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물리량 수직선으로 표시하고 문자수 y를 부여하고, 실수로 표현되는 시간은 시간 수직선으로 표시하고 문자수 t를 부여합니다. 이 함수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 물리량 수직선을 시간 수직선에 대해 수직인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시간 수직선과 물리량 수직선이 2차원 직교 좌표계의 축이 됩니다. 이제 변화를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프는 좌치이므로 선으로 나타나는 도형입니다. 시간축과 함수 그래프가 만드는 폐도형의 면적은 면적의 정의에 따라 길이와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높이는 함수값으로 나타나므로 이것을 일반화하면 시간축과 함수값을 곱하면 곱하여 만들어지는 넓이가 그래프와 축이 만드는 도형의 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물리량 식이 도형의 면적이 되는 것이죠.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ST 그래프라고 하지요. 그래프에서 면적이 나타내는 것은 위치 곱하기 시간인데, 이런 유도 물리량은 정의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ST 그래프에서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ST 그래프에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평균 속도는 주어진 기간 t1에서 t2까지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변위의 변화량은 x1에서 x2까지 변하므로 그 비값은 그래프에서 델타 t분의 델타 s이므로 수학에서 배우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이지요. 기울기가 크면 평균 속도가 크고 기울기가 작으면 평균 속도가 작다는 것입니다. 순간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 평균 속도의 시간 간격을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기간에 대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 기간을 점점 더 좁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무한이 나왔네요. 직관으로 해결하고 갑시다. 끝없이 점점 좁아지면 접점에 가까이 갈 것이고, 이때의 직선은 접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기울기이지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특별한 형태별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필요한 경우 변화축을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Y축은 변화하는 물리량이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T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대한 변이를 표현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시간축의 평행한 직선 형태로 주어진 그래프입니다. 변화축의 값이 일정하므로 위치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평행이 아닌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변화하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모두 일정하지요. 직선은 속도가 일정한 변화를 표현합니다. 곡선은 직선이 아니므로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표현합니다. 특히 포물선은 속도가 변하는 양이 일정한 변화, 등가속도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라고 하지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변화하는 물리량은 속도입니다. 그래프에서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위의 양을 표현하는 물리량이 되므로 면적은 변위의 양을 나타냅니다. 변위는 두 위치 사이의 최단 거리입니다. 실제로 움직인 거리와는 구별하여야 하죠. 시간축의 평행인 직선 형태로 주어진 그래프입니다. 변화축의 값이 0이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변화축의 값이 일정하므로 속도가 바뀌지 않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래프인 것이죠. 평행이 아닌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변화하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난 시간에 단위 시간에 속도가 변화하는 양을 표현하는 물리량을 가속도로 정의하였죠. 직선은 속도가 변하기는 하는데 매 시간마다 변하는 크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표현합니다. 곡선은 직선이 아니므로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표현합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AT 그래프라고 하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변화하는 물리량은 가속도입니다. 그래프에서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전체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므로 면적은 전체 속도의 변화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축의 평행한 직선 형태로 주어진 그래프입니다. 변화축의 값이 0이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변화축의 값이 일정하므로 가속도가 바뀌지 않고 일정한 가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속도를 A만큼 더하였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A씩 같은 크기로 속도를 올리는 것이지요. 평행이 아닌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변화하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직선은 가속도가 변하기는 하는데 매 시간마다 변하는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속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가속도가 변하므로 처음에 속도를 A만큼 올리면 가속도가 A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일정한 크기 A를 계속 올려서 2A, 3A, 4A 식으로 일정하게 올리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실제 그래프를 보고 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내용에 표현되어 있는 운동의 상태를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발점을 원점으로 잡았습니다. 10초가 지났을 때 위치가 4m인데 그때까지 변화가 직선이므로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였고 기울기가 10분의 4이므로 속도는 0.4m/s입니다. 10초에서 20초 사이는 기울기가 10분의 2이므로 속도를 0.2m/s로 낮추어서 움직였고 20초에서 30초 사이는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속도는 10분의 6으로 0.6m/s로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30초 동안의 운동을 하여 마지막 위치는 처음 자리로 되돌아왔고 총 변이는 0입니다. 여기서 명심할 사항은 그래프는 2차원 평면에 그려져 있지만 운동은 1차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단순 운동을 한 것이지요. 이번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출발지를 원점으로 잡고 있네요. 0에서 2초 동안 속도가 변하고 있고 형태가 직선이므로 속도가 변하는 정도인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2분의 4이므로 가속도는 2m/s제곱입니다. 2에서 3초 동안은 속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등속도 운동 구간이고 속도는 4m/s입니다. 3에서 4초 구간은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프의 형태가 직선이므로 등가속도로 줄어들고 크기는 1분의 4이므로 마이너스 4m/s제곱입니다. 여기서 가속도의 마이너스 부분은 속도가 줄어드는 정도이지 운동의 방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속도축의 값이 양의 값이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초가 되었을 때 속도가 0이 되었으므로 비로소 멈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는 속도가 0이 되었을 때만 멈추는 것이죠. 4에서 5초 사이는 속도가 0이 된 후에도 속도가 계속 줄어들어서 뒤로 가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계속 직선이므로 줄어드는 가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5초가 되었을 때의 속도가 마이너스 4m/s로 뒤로 4m/s의 속도로 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5에서 9초 사이는 다시 속도가 증가하므로 앞방향으로 가속을 하는데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4로 가속도는 1m/s제곱입니다. 9초 동안의 운동에서 속도가 0이 된 순간은 정지해 있는 순간은 처음 출발할 때와 4초와 9초일 때입니다. 이 운동도 방향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1차원 운동이고 위치의 변화, 변이량은 그래프에서 바로 알지 못하고 면적을 구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각 구간별 면적을 보면 0에서 2초 구간은
2 곱하기 4 나누기 2이므로 4m 제곱이고 2에서 3초 구간은 1 곱하기 4에서 4m 제곱입니다. 3에서 4초 구간은 1 곱하기 4 나누기 2해서 2m 제곱이고 4에서 5초 구간은 1 곱하기 4 나누기 2에서 2m 제곱이지만은 4초에서 속도가 제로가 되어 뒤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4m 제곱이 됩니다. 5에서 9초 구간은 똑같이 면적 자체의 값이 4 곱하기 4 16 나누기 2이므로 마이너스 8m 제곱이 됩니다. 전체 변이는 9초 동안의 운동을 한 다음 나온 전체 변이는 0m가 되는 것이죠.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것이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위치 시간 그래프로 바꾼 것입니다. 각 구간별로 구한 변이를 반영하여 만들었습니다. 9초 후 운동을 마친 상태에서의 변이는 0이므로 출발할 때의 지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4초까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가 4초에 속도가 0이 되었고 이후 방향이 바뀌어 뒤로 움직여서 9초에 원래 출발지로 돌아와 운동을 종료하였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주어진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변경한 것입니다. 0.2초 구간은 출발할 때의 가속도가 2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를 유지합니다. 속도의 증가율이 일정하여 속도 그래프에서 직선이 되었지요. 2에서 4초 구간은 가속도가 0이므로 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4에서 8초 구간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으로 음의 부호가 있으므로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이고 줄어드는 정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으로 일정하므로 속도 그래프에서 음의 기울기로 직선의 형태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운동이 일어나는 공간의 형태에 따라 운동을 직선 위에서만 일어나는 1차원 직선 운동과 2차원 평면 안에서 일어나는 2차원 운동,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3차원 운동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운동 반영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은 1차원 직선 운동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였지요. 운동의 변화량과 시간의 변화량은 연속 무한 실수로 1대1 대응이 되므로 시간 수직선과 물리량 수직선으로 함수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래프의 면적은 함수값과 시간을 곱하여 만드는 것으로 물리량을 표현한다는 것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변이량이 되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위치와 시간을 곱해서 만드는 물리량이 없으므로 의미가 없다는 것도 이해하였죠. 다음 시간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마치지 못한 운동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궤랑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수식을 유도하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